안녕하십니까. 커리어 컨설턴트 김용정입니다. 저희 직장인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직장인들이 종사하는 분야를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면은 외근과 내근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선 영업 현장이라든지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그 내근직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회사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는 제도의 개편 같은 것들을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상사의 결재를 받고 이것을 전체 조직에 시행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재를 받는 안을 만들고 결재를 받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은 대리나 과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부결되었던 안을 부장이 가지고 들어가면은 결재를 받고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안의 결재를 상당히 신속하게 받아서 처리를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맡은 그 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결재를 미루어 가지고 시행을 늦추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재를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차이는 결재 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당사자의 실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직장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결재를 받을 때 당사자의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결재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에 지켜야 될 기본 수칙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놓치는 데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재를 잘 받는 방법, 소위 말하는 결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재를 잘 받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협영화에 나오는 그런 비기처럼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맡은 안을 치밀하게 잘 작성하고 아주 완전하게 숙지를 해서 상사에게 설명을 잘하면은 결재를 누구나 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항들을 덧붙여서 잘 결재를 수행을 하면은 그야말로 결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결재를 잘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 직장인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재를 신속하게 빨리 사인을 받아내는 그러한 측면만이 아니라 결재를 받고 시행을 했을 때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질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 또 결재를 잘 받는 것 이러한 부분도 그 의미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먼저 결재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맨 먼저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상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상사의 지시사항이 서로 엇갈릴 때 조직 통솔의 원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는 어떤 자재의 구매라든지 대행사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외부 계약 결재를 할 때 실무자가 섣불리 총대를 매면 안 된다는 이 네 가지 점을 주의하면 상당히 질적으로 훌륭한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예전에 이런 유행하던 우스개가 있습니다. 큰 간장 회사의 공장에 가보면은 콩가마니를 옮기는 인부들이 이 갈코리로 가마니를 찍어서 창고로 옮길 때 콩이 굉장히 흘리게 되죠. 근데 그 콩을 인부들은 밟고 다니는데 그 곁에서 그 간장 회사의 오너분은 쪼그리고 앉아서 콩알을 하나 두알 이렇게 주워 담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고위 경영층들 또는 창업자라든지 이런 오너분들은 비용을 절감하는데 돈을 덜 들여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거의 초절정 고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아랫사람이 결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항시 비용을 줄여라, 적게 들여라 하는 걸 항시 강조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결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결재 들어갈 때에 비용을 최소로 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경영층이 한 번 더 줄여라 이렇게 내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감히 그 지시에 항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저는 R&D 책임자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제품에 대한 그러한 신입사원 교육에 출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자체 연수 시설이 없어서 제3의 그런 시설을 임대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육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이제 숙소가 아주 낡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수 교육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해도 피교육생들이 등 따섭고 배부르지 않으면 교육 효과는 반감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연수 담당자에게 피교육생들이 쓴 연수 일기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검토를 해봤더니 과연 걱정했던 대로 제품이라든지 회사의 제도가 상당히 감동적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 우리를 수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를 중요한 인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수 책임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연수 책임자의 답변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된 문제의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연수 비용에 대한 것을 기한해서 결제를 들어갔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더 줄여라, 이렇게